현금은 유동성이 제일 높다. 왜? 유동성 정의가 현금화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현금은 유동성이 높아요. 그런데 현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금? 돈? 그죠? 100원, 1000원, 만원, 500원 이런 거 돈이에요. 그런데 영어로는 캐시인데 회계에서 여러분이 재무상태표를 꺼냈을 때 현금이 600만 원 적혀 있다면 그 현금은 100원짜리 동전이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범위가 좀 넓어요. 자, 그래서 회계에서 현금 혹은 캐시라고 불리우는 거는 크게는 이 세 가지의 합입니다. 여러분이 저랑 얘기했던 지폐와 동전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명칭이 조금 범위가 좁은 통화예요. 통화, 커런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거. 그러면 뭘 설명하는 거지? 알아. 지폐, 동전. 재무상태표에 적히는 현금은 그거보다 조금 범위가 넓어요. 뭐가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갑을 열어보면 돼. 형편이 어려워서 아직은 없겠지만 이제 있으신 분도 있어요. 은행에서 발행한 10만 원짜리 수표 들고 다니는 경우 있죠. 그 수표 그냥 슈퍼마켓 아니 편의점 가서 쓰면 되죠. 한국은행이 발행했다? 아니에요. 근데 현금처럼 쓴다? 네. 그것도 현금으로 보는 거예요. 회계에서는 현금으로 쓰니까. 그게 뭐냐면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통화 대용 증권. 통화와 비슷하게 쓰이는 거.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수표. 여기 이제 타인 발행 수표라고 되어 있는데 타인 나 말고 남이. 근데 여러분들이 본 거는 아마 은행 수표일 거고요. 은행 수표는 아마 자기 앞 수표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자기 앞 수표. 자기한테 나한테 가져와 돈으로 바꿔줄게. 그 얘기거든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 그럼 현금에다가 합쳐서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만기도래 어음. 어음은 좀 이따 봐요. 어음인데 만기가 돼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거. 송금한. 이건 참 요즘은 설명하기 어려워요. 잘 안 쓰니까. 여러분 지방에 친구가 사는데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부조금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친구들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가. 누가 가면 좀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내야 돼요? 요즘 거의 안 쓰지만 요즘은 그걸 써야 돼. 카카오페이로 보내면 되는구나. 세상이 바뀌었네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아직 그걸 못 따라가요. 송금한 우체국 가면은 내가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10만 원 보낼 건데 주소 알아요. 이 10만 원 보내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10만 원짜리 송금한을 끊어줘요. 우편한을. 그걸 봉투에 넣어서 보내면 돼요. 그럼 걔가 다시 우체국 가서 찾으면 돼요. 근데 걔가 그걸 가지고 있어. 금고에. 언제든지 현금으로 찾을 수 있죠. 현금에다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봉투에 넣어서 보내면 안 되나요? 우리 존경하는 공무원들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빼가면 어떡해. 돈이면. 송금하는 이름도 적혀 있고 하니까 아무나 못 빼가거든요. 자, 이런 걸 뭐라 불러요?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불러요. 야, 여기서 좀 더 오바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지금 10,000원짜리 8장 있는데 왜 현금이 100만 원이 써 있어? 사장님, 수표나 어음이나 송금한도 현금으로 보고합니다. 그래? 회계가 상당히 논리적인데? 야, 그러면 예금은 아무 때나 가서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예금. 아무 때나 찾을 수 있거든요. 요구불 예금이라고 부릅니다. 요구불 예금. 이게 한자예요. 요구하면 불출하는 예금. 요구하면 불출 안 하는 예금도 있나? 아니요. 다 요구하면 주는데 수시로 입출금하는 예금들이 있어요. 손해 없이. 여러분 정기예금은 인출하면 손해보는 거 대충은 알죠? 근데 보통 예금, 그거는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손해 없이. 물론 이자도 별로 없지만 그 잔액도 현금에다 넣으라는 얘기예요. 요구불예금 중에서 기업이 쓰는 게 당좌예금이에요. 수표 발행하는 거 이것도 거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당좌예금 이제 좀 더 공부할 거고 이런 걸 다 현금으로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00원, 여기에 200원, 여기에 300원 있으면 현금은 600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통예금. 다 알아들었는데요. 보통예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오늘 은행에 가서 꿈이 크는 통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보통예금이에요. 그냥 이름만 그렇게 붙인 거지 이자율 되게 낮고 아무 때나 넣고 빼는 거 다 보통예금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외화 포함 써놨는데 당연히 금고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말고 30달러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현금으로 넣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현금의 범위는 넓어요. 자, 이런 거 간단하니까 예제 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예제가 하나 있어요. 예제. 주식회사 용감한의 12월에 발생한 거래 내용인데요. 날짜별로 회계 처리하시오. 회계 처리가 뭔가요? 분계예요. 분계는 왜 갑자기 설명도 없이 강의하나요? 뭔 소리예요? 어저께 했잖아요.
자, 온라인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앞에 걸 듣고 오든가 책을 읽든가 해야 되겠네요. 이 소비자가 많으니까 헷갈리네 이게. 자,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분개하는 거. 이거는 저 앞에 회계 스타트에서 공부한 겁니다. 우리는 바로 회계 처리로 가겠습니다. 12월 1일 날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기계를 구입하다. 대한기계에서. 자, 회계 처리하는 얘기는 분개하는 거죠. 분개 어떻게 해요? 날짜 적고 차변과 대변,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금액이 적혀야 되는지 계정 과목과 금액을 결정하는 거죠. 어떤 계정을 먼저 찾아서 적는 게 수월하다고 그랬어요? 현금. 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나갔어요. 현금은 뭐예요? 자산. 자산이 줄었어요. 자산은 원래 어느 쪽에 적혀요? 왼쪽. 줄었어? 그러면 오른쪽에 적습니다. 그래서 현금 100만 원 적으면 회계 처리의 반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거래는 이중성이 있어요. 그죠? 대차 평균에 의해서 같은 금액이 들어왔다면 나가는 거고 늘어났다면 줄어드는 거예요.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왜 현금이 나갔느냐? 기계를 샀다니까요. 그러면 기계를 부르는 회계의 계정 과목은 그냥 기계가 아니라 기계장치라는 거예요. 그럼 기계장치를 여기다 적어요. 그리고 100만 원 적으면 끝나요. 자, 근데 분석 마무리해요. 기계장치를 왼쪽에 적는 의도가 뭐냐? 기계는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 중에 뭐예요? 자산. 자산이 지금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산의 증가는 어디다 적어요? 왼쪽에. 끝. 됐어요? 12월 10일 국민은행 발행의 자기압 수표 20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를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20만 원짜리 땅을 사는데 현금이 20만 원 없는 거야. 그래서 수표 준 거예요. 자, 그러면 회계 처리하는 얘기인데, 자, 뭔가를 줬죠? 돈을. 그러니까 오른쪽 대변에 20만 원 적는데 여기에다가 적는 계정 과목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적어요? 현금. 그죠? 만약에 회계학을 한 번도 공부한 사람이면 에이 저렇게 자기 합수표라고 적어야지. 아니라니까. 우리는 통화와 수표를 포함한 통화 대용증권과 보통예금과 같은 요구불 예금을 전부 현금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따라서 회계 처리는 현금 20만 원 감소 오른쪽에 적어줍니다. 반대쪽에는 토지가 들어왔으니까 토지 20만 원 되는 거죠. 그럼 12월 20일 볼까요? 50만 원의 상품을 팔았어요. 그리고 대금으로 그 회사가 수표를 보내줬어요. 수표. 이게 바로 타임 발행 수표예요. 타임 발행 수표. 수표는 뭐다? 돈이다. 수표는 돈이에요. 여러분 너무 세상을 많이 봐서 부도나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좀 다른 얘기고, 수표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거랑 똑같아요. 만 원짜리 50장이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지. 자, 돈이 들어왔어요. 회계 처리 어떻게 해요? 자산, 현금, 증가. 왼쪽에 현금 적습니다. 50만 원. 왜 들어왔어요? 물건 팔아서. 그러면 이 수익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 물건 판 수익을 부르는 계정 과목이 뭐라고요? 회계에서 매출. 여러분 책에는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 적어줬는데요. 그냥 매출 적었습니다. 이해는 똑같기 때문에. 자, 되시겠죠? 자, 그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있어요. 35페이지. 12월 3일 날 보통예금에 현금 100만 원을 예입하다. 보통예금에 현금 100만 원을 예입하다. 자, 이거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됐어요? 예?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자, 일단 볼게요. 현금이 나갔죠. 그러니까 오른쪽 대변에다 현금 100만 원 적죠. 그죠? 나갔으니까. 그럼 현금 100만 원, 왼쪽 차변에 뭘 적어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100만 원 적죠. 근데 이거 앞서 제 수업을 좀 꼼꼼히 들은 분이면 그래야 돼요. 왜? 보통예금이 회계에서 뭐라고 불러요? 현금으로 포함되죠. 그러면 12월 3일 날 현금이라는 계정만 놓고 봤을 때 잔액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제가 이렇게 할게요. 가로를 쳐요. 아니, 지우면 지웠지 또 가로는 뭐 하는 짓이냐. 이게 공부하는 목적이라면 이 분개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여기다 적어준 이유는 뭐냐면, 좀 섞어서 생각하면, 실무면 여러분이 이게 일반 기업이면 보통예금하고 현금하고 구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거긴 구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실무적으로는 현금, 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다시 다 따로 적어요.
다 따로 적어.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통화를 현금이라고 적어요. 실무에서는. 통화만. 그 나머지는 수표라고 적고 어음이라고 적고 환이라고 적고 예금이라고 적고 예금이라고 적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재무상태표 만들 때만 합쳐요. 그래서 이거는 의도는 뭐냐면 수업 목적의 정답은 회계 처리 없음. 실무는 이렇게 회계 처리함.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쉽게 가자. 이건 아직은 쉬운 거니까 이렇게 좀 넓게 생각하면서 가자고요. 이해했죠? 자, 보통예금, 현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을 구별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걸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으니까 11도 보자고요. 예전에 외상으로 50만 원 뭐 물건을 샀는데 요번에 돈을 줬어요. 50만 원을 이체했어요. 이체했어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나갔죠? 현금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줄었으니까 어디다 적어요? 오른쪽 대변에다가 50만 원 적어요. 보통예금. 그죠? 그런데 왜 줬어요? 빚 갚았다고요. 반대급부가 뭐예요? 빚을 갚았어요. 어떤 빚? 외상매입금. 그 외상매입금은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 중에 뭐다? 부채. 부채니까 어느 쪽에 적어요? 부채가 줄었으니까 왼쪽. 그래서 왼쪽에 매입채무 보통예금 적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미 말을 꺼냈으니까 이것도 얘기해야지. 만약에 수업 목적이면 여기에 보통예금이 아니라 뭐가 적혀야 돼요? 현금이 적혀야 되지. 보통예금을 구별하지 않았다면 그 구별하니까 보통예금이 적히는 거죠. 자, 이제 구별하는 걸로 적어 내려갈게요. 자, 12월 15일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국민은행 자기압 수표 60만 원을 당좌예금에다가 예입하다라는 거는 예금에 입금하다는 얘기예요. 자, 정답. 회계처리 있다 없다. 수업 목적으로는 없다. 그죠? 여기에 있는 보통예금과 여기에 있는 수표니까 여기서 일로 꼬리표만 바꾼 거잖아요.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옮긴 거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느냐? 현금이 줄고 그다음에 보통예금이 늘어나고. 됐죠? 자, 그다음 12월분 사무실 임차료 1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인출됐나 봐요. 자동이체로. 매년. 자, 그러면 이건 이제 회계 처리 당연히 있죠. 예금이 줄었어요?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오른쪽에 10만 원. 왼쪽 차변에 왜 줬어? 비용의 발생. 무슨 비용? 임차료 1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문제를 푸는 게 핵심이 아니었어요. 문제를 푸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이걸 보는 거예요. 자, 회계에서 현금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크게 지폐 동전을 포함하는 통화뿐만이 아니라 통화 대용 증권과 요구불 예금을 다 포함하는 거다. 즉 지폐, 동전, 외화.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현금에는 지폐, 동전, 외화, 수표, 어음, 송금한, 보통예금, 당좌예금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구별해서 회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관리 목적으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장이면 현금 800억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나눠서 가져와 이렇게 하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